도대체 토트넘 이게 몇 번째인가요? 먼저 손흥민을 까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2019-2020 무리뉴 감독은 부임 후 리그 2연승을 달리면서 토트넘 분위기를 급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14위까지 추락했던 순위를 바로 톱4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단번에 바꿔줬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메뉴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후 바로 번리전 5대0 그리고 손흥민의 역사적인 골도 나오게 되었던 거죠. 리그만 4승 1패. 그런데 토트넘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찾아오는데 바로 첼시전 손흥민의 퇴장이었습니다. 리그 3경기 출전 정지가 된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약체팀을 만나면서도 리그 3경기 1승 1무 1패를 거두게 되고 이제 다시 손흥민 복귀로 완전체가 되나 싶더니 급기야 사우스햄튼전에서 케인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완전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팀의 70%를 차지하는 손케 조합을 구성할 수 없게 된 무리뉴는 겨우겨우 버티다 이젠 2월 중순에 손흥민이 팔이 골절된 소식을 듣고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토트넘을 돕게 되었던 거죠. 이후 2019-2020 시즌은 무관중으로 시작되면서 맥 빠지긴 했지만 무리뉴 감독이 2년차라 그런지 뭔가 일이 일어날 듯 엄청난 상승세로 리그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11라운드까지 11경기 24득점. 무리뉴 감독은 11월에 이달의 감독상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토트넘의 영웅은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었죠. 케인이 스트라이커이면서도 2선까지 내려와 토트넘의 고질병이 된 핵심 미드필더가 없는 자리를 메꿔주면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해줬던 것이 토트넘의 전매 특허가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쭉 이어갈 수 있었는데 추측이지만 케인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봅니다. 케인이 득점 욕심을 내면서 손흥민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팀 경기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팀은 패배가 더 많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케인은 23득점, 14도움을 기록하고 득점왕을 하고 중간까지 득점 1위였던 손흥민은 17골로 득점 4위로 떨어졌지만 2년 연속 텐텐클럽에 가입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토트넘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리그 7위를 겪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무리뉴 감독 탓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시즌을 마치기 전에 경질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콘테 감독에게 찾아온 상황을 봅시다. 콘테 감독도 부임 후 바로 토트넘을 회복시키면서 4위 진입에 청신호까지는 왔습니다. 콘테 감독 역시도 손흥민을 엄청나게 의지하면서 손흥민은 12월 동안 리그 5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펄펄 날며 12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만 의지할 만큼 윙어 자리 대체자가 없다 보니 손흥민은 계속된 풀타임을 뛰면서 쉬질 못하고 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체력 왕은 아니거든요. 콘테 감독은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중시하다 보니 산투 때보다 경기당 1km 이상을 더 뛰게 되고 평균 속도도 10% 이상 빠른 시속 6.61km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무리로 인한 결과는 결국 손흥민의 부상으로 토트넘이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겪었던 것처럼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어떤 팀인지를 이제 콘테 감독은 제대로 겪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 손흥민은 선발 출전, 후반전 출전, 교체 투입 등으로 로테이션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팀의 핵심이라면 풀타임을 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활약이 뚜렷한데도 풀타임 횟수가 적은 것이 팬들 입장에서 불만이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2017-2018 시즌에 53경기를 뛰었고 이는 본인 커리어 중 가장 많은 경기 출전입니다. 그 다음에도 48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로 한국까지 오가는 여정까지 감안해도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한 것인데 그럼에도 리그에서 계속 두 자릿수 득점 이상을 해주면서 팀의 핵심 선수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몸값이 더 오르고 월드클래스라는 칭송과 함께 전성기가 되면서 손흥민은 점점 풀타임이 늘어가게 됩니다. 윙어이면서도 특히 스프린트가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극심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콘테 감독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는 팀의 현실, 그냥 일주일에 리그 한 경기만 있다면 좋으련만 유럽 대항전에 2개 컵대회까지 있는 살인 일정은 강팀이라면 팀의 로테이션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에 대량 득점도 나오는 경기들이 많았다면 손흥민도 더 쉴 수 있었겠지만 토트넘의 올 시즌은 정말 겨우겨우 버티고 일격당하고 그러면서 접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제대로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최근 경기만 봐도 3부 리그 팀도 제대로 압도하지 못해서 결국 쉬게 하고픈 선수들을 투입시키는 부담을 안아야 했던 게 토트넘이었고 2주 동안 5경기를 치르는 살인 일정을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으니 말 다 했죠. 콘테 감독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선 2경기를 무조건 버텨야 합니다.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첼시전과 4위 진입 분수령 아스날과의 빅매치입니다. 먼저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은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이 뛴다면 뛰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문제는 콘테 감독이 멍청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칫 더 오랫동안 잃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확실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첼시전에서 교체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다음날 통증이 있게 된 이상한 현상이라서 지켜봐야 한다 했고 월드컵 조별 예선까지도 어렵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첼시전에 대해서는 상대가 유럽 최강팀 중 한 팀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 전망하면서 그 경기에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첼시전보다 외적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월 이적 시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선수 영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콘테 감독은 이미 토트넘 수뇌부와 긴밀한 얘기를 마쳤고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수 영입은 토트넘 구단의 몫이며 현재 선수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르바인도 토트넘에 없는 유형의 중요한 선수라고 하면서 이적설을 일축하고 은돈벨레의 발칙한 행동은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수 영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첼시전에서는 베르바인이 부상 중이기 때문에 뛸 수 없다고 했고 로메로는 곧 복귀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 첼시전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첼시전 명단에 은돈벨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골차 이상의 승리를 바란다면 모우라가 왼쪽, 힐이 오른쪽 공격을 맡는 도전이면 어떨까요? 힐은 FA컵에서 후반 중반까지 뛰면서 그래도 번뜩이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체력도 비축했을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다면 새로운 토트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스킵과 호이베르 선발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나머지 로메로가 선발로 뛸 것이냐만 궁금해지게 되는데 콘테 감독은 로메로 공백 이후 수비적인 발전에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산체스 이름을 거론하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선발진은 예상이 되고 아마도 페널티킥과 세트피스가 이 경기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게 되는데 토트넘이 기적을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이번엔 손흥민 인상 쓰게 만들지 않길. 끝.